네, 인사드릴게요. 메이저스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제가 설명해야만 저희 반 학부모님들은 잘 안 오시거든요. 근데 저희 반 학부모님도 많으시네요. 뭔가 더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하던 얘기 또 할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 중3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뭐 중학교 공부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제 중3이 이제 공부해서 고등학교 시험 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중3 때 이제 해야 될 거를 얘기를 드릴 거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2학기죠. 2학기면 이제 시험을 보긴 할 텐데 뭐 기말만 보는 학교도 있고 중3이 뭐 중간 기말 다 보는 학교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입장이 그렇거든요. 특목 자사고 준비를 하지 않는 한 3-2 시험 준비는 이렇게 열을 올리지 않는 게 제 보통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3-2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뭐 과학고를 치거나 이럴 때는 사실 그 3-2 나오는 원 자체가 거의 그 입시의 핵심이긴 했어요. 그래서 원은 저는 정말 옛날에 되게 많이 했는데 물론 지금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원 같은 게 나오긴 하지만 내신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안 해도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 애들 가르쳐 보면 대학을 가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최소화해서 그 최소화했을 때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고요. 뭐 지금 제가 이제 얼굴들을 이제 어머님들 아시니까 이제 뭐 중1도 있고 중3도 있고 다 계신데 중3 같은 경우는 지금 3-2가 되면 애들이 고3 수능 끝난 것처럼 놀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영화 틀어주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집에 와서 그냥 밤에 계속 공부하고 그냥 학교 가서 자라 그러거든요, 차라리. 그러니까 아마 애들이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 또 이제 학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학원 와서 자고 이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섰고요. 입시 제도 얘기 드리고 입시 요새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고등학교 시험 준비할 때 어떤 게 주안점을 두고 프라이어티가 있는지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 과정이 변경된 지금 1학년 첫 시험을 봤잖아요. 중간 기말 2번 봤는데 그 시험 경향이나 뭐 부교재나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각 학교별로 좀 시험 경향이나 특징 같은 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가서 해야 되는 거 어떻게 근데 사실 지금 중3 학부모님들 사실 2학년, 3학년 내용을 저한테 들어도 어차피 까먹고 나중에 비슷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썼고요.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떤지는 아시나요?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뭐 지금 고등학교를 키워보고 대학을 보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알 텐데 사실 저학년이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예전부터 이제 입시 제도는 수시라는 거랑 정시 들어보셨죠? 예, 정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능을 보는 거고요. 수능이 정시일 때는 학교에 있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인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반영 비율이 높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도 약간 학생부 종합처럼 내가 그냥 학교 애들 판단한 대로 쓰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정확한 비율이나 이런 건 사실 대학들이 얘기를 좀 안 해주긴 해요. 안 해주긴 하는데 그냥 이 발표한 거랑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입시 요강 같은 걸 좀 뜯어보면 고대만 좀 특이하게 반영을 하네. 고대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정량적이라고 그러죠. 그냥 엑셀에 있는 점수 그대로 반영을 하면 그럼 우리 학군지에 있는 애들은 좀 불리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고대가 가끔 그런 튀는 그 입시 전형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 고대는 붙는 놈 붙고 떨어진 놈 떨어진다고 약간 입시 제도가 약간 좀 그 연대랑 그 서울대 가는 방향이랑 달랐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걸 뽑아보고 회의감이 들면 이제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3이면 어쨌든 지금 현 고1이 가고 나서 후의 일이니까.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내신 반영 비율이 크진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서울대 같은 경우 내신 반영 비율을 해서 A, B, C, D를 매긴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겼거든요. 그냥 일반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은 다 B, 검정고시는 C 이렇게 매겼단 말이죠. 그럼 사실 그게 사실상 저희가 검정고시를 보러 가지 않는 한 자퇴생이 많다고 하지만 이제 그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수시죠. 수시가 이제 한때 옛날에 분당에서 참 강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시의 제도라고 하면 이제 학생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있잖아요. 특기자는 저희랑 관계없다 치면 교과 같은 경우는 진짜 분당에서 가기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그냥 딱 정량적인 딱 엑셀 데이터 하나잖아요. 그죠? 저 딱 한 명 보내봤어요. 제가 지난
제가 분당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쓴 지가 한 16년 차, 17년 차 되는데 딱 한 명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순회고에 내신 1등 문과 여자애가 지방에 있는 한의대 교과로 바꿔서 가는 거. 딱 그 케이스 말고는 교과는 진짜 힘들다는 거. 그냥 전 과목 다 1등이어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방에는. 그죠? 그래서 그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종합은 그러면 우리가 많이 가느냐. 예전에 많이 갔었죠. 근데 종합 사실 지금장 그동안 히스토리를 보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학교 간 아이들의 학력차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죠,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교과과정 변경되기 전에 작년 고3, 재작년 고3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시를 간다고 하면 거의 수리 논술, 뭐 가끔 인문 논술,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갔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제 사실 내신보다도 이제 그 수능 있는 거에나 아니면 수학 같은 거에 대해 이제 집중을 많이 해왔었고요. 지금 현재 고3 그 고2까지는. 근데 이제 교과과정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강연하는 데가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뭐 수시가 뭐 1학년 때 내신을 제대로 1등급이 안 나오면 뭐 자퇴하라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저희 동네를 위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저는 이제 그 미묘한 갈라짐은 있어요. 미묘한 갈라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앙 같은 데 가서 1등급 받다가 2등급 받았다, 1등급 받았다, 2등급 받았다 그러면 이제 등급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는 사실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이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넓어지니까. 그죠? 그 아이는 덕을 보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걸렸을 때 앞에서부터 그럼 순서를 매긴다 그러면 전 등급제로 바뀌어도 어차피 대학 정원은 똑같고 지원하는 학생이 똑같으면 거의 이제 같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미묘한 그 입시 제도 변동에 의한서 이제 이익을 보는 아이가 있고 불이익을 보는 아이가 있지만 그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1학기 그 올 1등급이죠. 그러니까 전 과목 다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전국이 단위로 따지면 지금 2% 정도 나왔거든요. 뭐 그 입시 업체들이나 유튜브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되게 작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등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뭐 변별이 안 될 거라 얘기를 했지만 2%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1학년 1학기가 2%면 2학기 지나면 더 줄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그럼 3학년까지 가면 만약에 제 생각에도 분당이든 어디든 올 1등급을 받으면 뭐 서울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로 하나하나 다 챙겨서 올 1등을 받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수시제도. 그게 아닌 한 사실 좀 애매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정시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이제 분위기고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같은 경우가 범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범위가 줄어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인데 1학년 수학 시험 보는 게 있고 1학년 수학 준비하는 이제 중3이 준비하는 게 있고 2, 3학년 이제 선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범위가 많을 때는 저도 선행을 좀 더 많이 시키긴 했어요. 가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안 해놓고 가면 막 고1 때 가서 막 여름방학 때 갔을 때 저랑 수업을 주당 막 10타임씩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와가지고는 막 하고 오후에는 또 선행하고 왜냐면 너무 할 양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 있으니까 내신이 중요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고 고3이 돼서 보면 간신히 내신을 치르고 나서 수능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보통 재수를 해서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양이 수학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교과과정 변경된 후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탐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공통과학, 공통사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는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잘하죠. 물론 뭐 그게 양측이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남에 집 팔아도 국어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남은 거는 그럼 수학인데 수학이 양이 줄어서 사실상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말의 핵심은 2학년을 잘 보낼 때 수능 정시 준비를 많이 하면 사실 고3 가가지고 정시가 가능한 정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우리는 2학년께 수능 잘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 그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2를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학년 수학 있는 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사실 섰고요. 오늘 짧게 한다는데 또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뭔가 저희 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알 것 같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웃으시니까 제가 더 민망하네요. 네, 저는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사람이고요. 옛날에 이제 이런 그 컨설팅하고 해서 했었던 이거는 전부 학종 잘 나갈 때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학종 잘 나갈 때는 저희가 여기서 맘스 가이드라고 어머님들이랑 제가 학생부 쓰는 것도 지도도 해드리고 애들도 봐주고 뭐 이랬었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분당에서 갈 수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거의 안 하고 지금은 거의 이제 내신 해가지고 1학년 때
그 공부하는 자기의 그 자존감이랑 해서 등수를 확립해 놓고 그걸 가지고 정시나 수능 논술을 많이 하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에 보면은 이제 입학 테스트 신청서가 있긴 한데 뭐 저희 반 다니고 있으니까 입학 테스트 신청서를 쓰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초등부터 고3까지 다 가르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게 말이 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예 그 시간대를 달리해서 버전을 달리해서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각자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 거 공부를 시키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를 많이 하지만 제가 그동안 그 20몇 년 동안 수학 강의하면서 가장 그러면 내가 잘 맞고 동기부여를 해서 잘 됐던 게 항상 중3 시절을 중3, 중2 말부터 중3 시절에 그 1학년 시험 과정에 이제 중등에서 고등 수학 가는 이게 애들이 감이 되게 없잖아요. 그거를 체험시켜줘서 고등학교 시험 1학년을 안착을 시켜서 본인이 상위권이 된다는 걸 인식시켜서 아이들이 달라져서 대학을 가는 거를 제일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1년치에 항상 설명회를 보면 중3 대상을 제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중3 애들 뭐 고등수학 어디서 배웠던 여기 배웠던 이거를 어쨌든 시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한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많이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안착을 시켜서 고1 시험을 잘 보도록 해놓으면 뭐 그게 비단 그 뒤로는 저한테 안 배우더라도 어쨌든 그게 이 아이가 달라져서 대학을 가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등급이 변했죠. 5등급제로 변했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아주 큰 뷰로 바라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제가 바뀌어도 어차피 등수 학생 수에 따라서 똑같이 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등급 간에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는 애가 있고 불이익을 보는 애가 있어요. 등급에 걸렸을 때 이제 근데 등급제가 변해서 이제 문제는 시험이 바뀐 거죠. 시험 바뀐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드릴 건데 원래 교과 과정이 바뀌면 교과 과정 바뀌기 마지막 해는 시험이 어렵고 그 다음에는 쉽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대한민국 입시 전체가 다 그래왔어요. 이건 비단 내신뿐만 아니라 그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수능도 그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학력고사를 보고 있다, 본고사 보고 있다가 수능으로 94년도에 처음 2번 보고 그 뒤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마지막 학력고사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93학번 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94년도 수능은 이제 좀 쉽게 내가지고 2번 했다가 이제 난이도 조절 실패해서 이제 하다가 본고사 없어지고 이제 그거 때 마지막에 좀 입시가 어렵고 이제 항상 그런 태클을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신도 이 교과 과정이 변경돼서 책이 새로 바뀌면 첫 해는 쉽고 전년도는 어렵거든요. 작년에 2024년에 분당이 수학 시험이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 진짜 그게 뭐 예를 들면 진짜 야탑, 분당, 한솔 이런 데까지도 그러니까 작년에 그 1학기 기말 같은 경우가 야탑, 분당 이런 데가 다 1등급 컷이라고 하면 1등급이라고 하면 8명 되잖아요. 8명 8등, 전교 8등이 70한 5점도 안 됐어요. 그런 시험들까지 점점 더 계속 올라오다가 올해 딱 바뀌었잖아요. 올해 시험이 확 쉬워졌어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중3이면 내년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살짝 어려워질 거고 그 다음에 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과정 바뀌어서 새 교재가 나왔으면 그 교재에서 그대로 많이 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출제되다 보면 애들이 그걸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변별을 하면 더 어렵게 내는 게 있고 이제 점점 이렇게 가는데 게다가 이 등급이 바뀌었잖아요. 등급 바뀌고 올해 3월에 딱 가니까 고등학교 저희 반 1학년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 어렵게 안 낼 거다. 니네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거 많이 풀 필요 없이 학교 부교재 열심히 풀어라. 계속 그런 시그널을 줬단 말이죠. 그러더니 실제로 되게 쉽게 냈어요. 부교재도 쉬워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얘네들이 과학 시험 같은 건 제대로 안 봤잖아요. 그죠? 내년에 보잖아요. 이제 2학년. 거기도 니네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여기에 낙중대 같은 경우는 고2에 가면 수학, 과학은 다 고3 수능 문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능까지는 안 낼 거다라는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면 내신의 부담을 좀 주는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제 그렇게 돼서 공부하다 보면 수능 공부하는 역량이 좀 줄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쨌든 시험 경향은 변했고 부교재는 변했다는 거. 그러니까 뒤에서 부교재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따 혹시나 아직 공통수학을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공통수학 시작이랑 심화해서 시험 대비해서 마지막 학교 부교재까지 해서 시험 대비하는 거 내신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중3이 학교 정하는 게 있는데,
이제 어제도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는 어쨌든 그 내신 성적으로는 각자 자기가 다르니까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라는 성적으로 어쨌든 학교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내가 평가해서 된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보고 있어요. 지금 수학시험 보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고3, 고2, 고1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고3 거는 3월부터 되게 중요하죠. 정시에 들어가는 등급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고3은 3월부터 당연히 중요하고요. 고2는 조금 애매해요. 고2는 과학도 그렇고 범위가 안 배운 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사실 고2에 좀 이런 얘기 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정말 대충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확보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전국 단위로 애들이 수능에 대해서 수능 범위를 뭐 예를 들면 강남이랑 분당이랑 목동이랑 이런 데는 수능 문제를 풀어본 상태에서 들어가지만 아닌 학교들도 있잖아요. 고2 때는 그냥 쌤만 풀다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상 문제가 거지같이 나오는데 분당 애들이 대충 봐서 한 70점대 후반 80점 받으면 1등급이 나와요. 그럼 이제 본인이 1등급인지를 아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착시라는 거죠. 2학년 시험. 근데 2학년 시험은 계속 평가가 잘 안 되고요. 근데 1학년은 그런 건 있어요. 1학년 시험은 이게 수능 평가원은 아니고 딱 그 1학년에서 내는 문제 자체가 지금 결국은 그 고1 내신에 있는 거에 직결되는 전국연합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학년 그 성적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저희가 모의고사 공부를 따로 하진 않고 내신 공부를 많이 하지만 나중에 가보셔서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1 가서 3월에 보는 수학시험 보잖아요. 그럼 중등 범위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 성적 점수는 우리 아이가 중등 수준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나와요. 사실 그게 내신에도 관계없고 수능이랑 관계없는데 3월은 그렇습니다. 지금쯤 보는 9월 있잖아요. 오늘 보고 있는 고1들이 보는 9월은 1학기에 봤던 그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에 이제 거기에 킬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학기의 수학 고1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제는 돼요. 수학 실력이.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 서연이 3월에 딱 모의고사를 봤더니 좀 잘하는 애들 1등급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잘하는 애들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요게 EBS거든요. EBS에서 2018년에 교과과정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EBS가 두 가지 책이었어요.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 이런 거였는데 2018년에 개정되면서 바꾼 책을 이번에 이제 새 과정으로 했는데 요 네 가지가 지금 분당 지역 모든 학교의 그 부교재예요. 변할 수 있어요. 뒤에서 또 그 학교별로 제가 써놨어요. 변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예요. 그냥 올림포스 기본, 유형편, 전국연합 기출 모음집, 고난도 이렇거든요. 엄청 쉽고요. 쌤보다 쉬워요. 쌤이랑 비슷하거나 쌤보다 쉬워요. 여기는 문제수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전국연합에 있는 자이나 이런 문제를 중에서 추려서 좀 양은 작지만 거기 있는 문제가 나오는 문제집. 여기는 수능의 철제 경향이랑 관계없이 아이들 수학 실력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안 되지만 문제를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고 거지같이 내서 아이들이 힘만 들이고 수학 실력이 늘지 않는 책이에요. 한때 2018년도에 처음에 중앙고도 이거, 대진고도 이거 모두 이걸 했었어요. 고난도. 그래가지고 제가 EBS 고난도 내신 특강도 제가 했었고. 그래서 저희 워크북에도 고난도 변형 문제가 다 실려 있어요. 2018년부터 고난도가 변형되면서 나온 강남 분당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실려 있어요. 지금 하는데 진짜 거지 같아요. 그래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쉬워질 거라고. 2018년도에는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전에 학교들이 다 고난도 책을 잡았어요. 손에. 잡아서 전부 다 이걸로 어렵게 내다가 전국연합으로 다 기울기 시작하면서 작년까지는 전부 다 이 전국연합 기출로서 냈거든요. 이 책이 아니다. 이제 그 프린트로 주더라도 대부분 여기 많이 쓰고요. 3개. 여기 많이 쓰고요. 지금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요걸 쓰는 학교가 1학기 때 낙생 하나 했어요. 그죠? 낙생은 저걸 써도 저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낙생은 부교재를 저걸 써도 부교재랑 상관없이 그냥 지 맘대로 내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영덕 같은 경우가 그 작년에 최강 TOT라는 제가 정말 제 어릴 때 그 실력 정석 풀고 풀던 스타일의 그 올드한 할아버지들 푸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옛날에 그 강남의 단대부고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옛날 책 들고 다니면서 했던 옛날 문제 있잖아요. 공부서. 그런 문제에 있는 최강 TOT로 해서 가르치는데 애들이 이런 얘기 좀 방송에 죄송한데 풀다가 틀리고 못 풀기도 하고 애들 풀렸더니 못 풀어서 결국은 이거는 풀지 말라 해서 삭제하고 막 그 고생을 하더니 영덕에 올해 1학기 때 이걸로 딱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덕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이제 이걸 하면서 니네 수능 능력을 키워서 잘해보겠다. 1학기 때. 그래서 되게 적절하게 쉽게 냈어요.
2학기 때 이걸 바꿨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네. 뭐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지를 그럼 준비할 때 그 중3이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책을 미리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아직 그 쌤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서 하면 최대한도로 풀다 마지막에 가서 학교 보게 되면 이걸 풀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별로 다르긴 한데 중3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이 된다 그러면 이 책은 일단 잊어버리셔도 돼요. 양도 작고 문제도 작아요. 제가 이제 이거 풀릴 때는 그냥 이거 풀고 한 2번 풀고 뒤에 어려운 문제도 별로 없거든요. 요거는 각 단원당 어려운 문제가 3문제라고 들어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숫자 변형된 거, 문제 변형된 거에서 그냥 연습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기출을 풀리는데 요거는 미리 이걸로 연습할 필요 없이 만약에 아이가 공부량이 좀 된다 그러면 안 되면 이제 이걸로 하는데 그냥 그 좀 많은 교재 있죠. 전국연합 많이 포함된 교재, 마더텅이라던가 뭐 자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돼서 그 뒤에도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 하고 이거는 제가 이 문제도 풀리거든요. 이 문제도 풀리는데 그건 어떻게 풀리냐면 여기 다 된 애들 중에서 저희 워크북 할 때 변형 문제 있는 거를 워크북 풀릴 때 풀리긴 해요. 이제 그건 왜 풀리느냐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순회고랑 뭐 중앙고라 이런 데서 이제 학교 프린트를 내가지고 거기 프린트가 뒤에 어려운 문제를 좀 몇 개 수록을 하면 보통은 여기가 대부분 케이스가 걸리는데 가끔 옛날에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하다가 고난도에서 괜찮은 문제다 했던 걸 여기서 내기도 하거든요, 프린트에. 이제 그런 거로 제가 이제 고난도 문제를 이제 자기 부교재 다 되고 된 아이들은 이제 저희 워크북 풀리면서 이제 변형 문제를 좀 풀리는 정도? 미리 연습하는 거는 수학 실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문제가 좀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연합 배출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능 사고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되게 쉬운 쌤 문제 같은데 그냥 계산을 이렇게 더럽게 내도 돼?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연습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진짜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이 가는 게 중요해서 제가 많이 뺐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1학년 시험 준비하는 거 트랙 가는 거 별도로 이제 선행 시간을 뺐을 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가다가 미적분 갔는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요게 수능 범위죠, 그죠? 요게 수능 범위고 안 들어간 게 미적분 2랑 이제 기하인데 그게 무슨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건 뭐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이거는 만약에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에 내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그냥 학교 재량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정말로 학교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하 같은 경우 뭐 수능을 안 보는 애들이 많다고 했을 때 학교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수능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교과서 기하 문제만 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날 와서 하루 공부하면 다 A가 나오는 뭐 이런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럼 중앙 같은 경우 어렵게 냈냐? 어렵게 냈어요. 중앙은 프린트를 똑같이 수원 수투 옛날에 하는 것처럼 막 킬러 문제를 직전에 주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풀 걸 알잖아요. 그죠?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교 선생님이 손글씨로 해설지를 다 써주고 애들이 그걸 외우면 숫자도 똑같이 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직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를 분당에서 그럼 주요 학교들이 그럼 그거를 애들이 고생을 시키냐? 안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애들은 어차피 정시 준비해서 가야 되고 수능 연수를 뚫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 어렵게 안 나올 거라 보는데 다만 이제 남은 거는 그럼 수리 논술에서 대학들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인 거죠. 주요 대학의 수리 논술에 미적분 툴을 넣으면 미적분 툴을 안 한 아이들이 그럼 그걸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리 논술 문제가 큰 문제가 3개 나왔을 때, 세 문제에 소문제가 3개 있을 때, 이 과목을 들어서 앞에 1, 2번이라도 푸냐 안 푸냐가 이제 당락을 결정하니까,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결론은 그래서 그 2과목 빼고 이게 되게 약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수학 다 했으니까 이거 빨리 하고 가시면 돼요. 이런 이제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그죠?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 능력치도 있지만 이제 수학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앞부분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요새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고등수학 공통수학 있는 거를 막 연습하는 시간이 있고 2학기인데 아직 대수를 안 했어. 지금 2학기 현재 대수를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3학번인데 애가 대수를 안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만이라도 한 두세 번 보고 가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센으로 나간다 치면 이거 센 한 번, 이거 센 한 번, 이거 센 한 번 가서 진학해서 2학년 가잖아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진짜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인을 봤는데 이 문제를 못 풀어가 아니라 가가지고 사인 X가 뭐야라고 얘기하면 사인이란 이런 단어는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까지 떨어져요. 실제 경험 사례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모든 과정을 가르치니까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애들은 그때 지나갈 때 알아서 그거 잘 들어서 잘 푼 애들도 한 번 지나고 돌아오면 까먹거든요. 그 까먹는 게 인간이 당연하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어머님들 지금 학교 막 시험 경향 다 얘기를 하고 지금 다 적으시는데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강연 많이 다녀갖고 강연도 많이 해봤는데 적으신 거 거의 안 보잖아요. 그죠? 안 보게 돼요. 여기 와서 막 사진 찍고 하면 그냥 핸드폰에 영원히 저장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까먹으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11월에 와서 학교 상담할 때 제가 그때 이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하지만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죠. 애들도 똑같아요. 그게 저희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특히 저도 이제 나이 들수록 그게 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이게 스펀지처럼 막 경험이 강렬하니까. 근데 저희는 바쁘잖아요. 뭐 그래서 하는데 이거 하나라도 순서대로 오는 게 기억을 한다는 거. 한 3번이라도 보는 게. 왜냐면 이거 배우고 나서 고1 때 진짜 의지력을 갖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의지력을 갖고 이걸 복습을 한 경우가 있어요. 고1 시험 준비를 보통 예를 들어서 중3 겨울방학 때 중간고사 공부를 해서 시험 보고 그때 중간 끝나고 나서 5월에 막 수행평가했고 애들 뭐 그 축제 다니고 할 때 그 시기에 정말로 의지력을 갖고 애들 날 놀 때 와서 대수 복습을 한번 하고 미적분을 하고 여름방학 때도 막 2학기 건 하면서 이걸 또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거든요. 있죠. 예. 근데 또 솔직한 말씀 드리면 그게 되는 아이들은 원래 중학교 때 이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놀 때 나는 이걸 해야지라고 의지력을 뭐 나중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그때 되는 애들은 어차피 그거랑 상관없이 중학교 때 아마 이걸 했을 거라니까요. 땡겨서. 그래서 보통은 고1 때 선행을 건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1 시험 문제가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 올해 시험 쉬워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쉬워졌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고등학교 처음 배울 때 센 푸는 거 사실 처음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등 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기가 알려줘서 풀면 풀고 모르면 유형별로 설명해 주는데 고등 같은 경우는 못 풀 것이라 생각하고 유형별로 다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고요. 고등학교 센도. 근데 아까 얘기했던 쉬워졌다는 시험도 센 수준은 아니라니까요. 이게 생각외로 진짜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의 실력 차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정말 벌어지는 정도가 많이 심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분당에서 예를 들어서 한 40점밖에 안 받는 애도 저기 밑에 지역 얘기하면 그렇지만 용인 밑으로 내려가면은 전교 1등도 한다니까요. 실제 제가 그걸 보기도 했었고 차이가 점점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1학년 때 그 다른 선행을 할 시간 없고 이거 많이 해봐야 어차피 가서 고1 겨울방학 때 새로 까잖아요. 자, 기억나? 쌤부터 다시 해야 돼? 아니면 바로 그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전 다 기억나니까 수능 문제 바로 풀려는 학생을 거의 못 봤어요. 다시 그냥 하다 보면 기억나긴 해요.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거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표인데 3번 정도 센이라도 3번 정도 보고 가기를 바라고요. 센이 다 됐으면 남는 트랙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아까 얘기한 1학년 시험 말고 이 선행 로드맵을 하는데 얘네들이 다 센으로 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센을 3번 봤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이걸 보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를 그냥 실력 정석을 풀던가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진짜 다 잘 됐으면 뭐 고3 평가원 문제 다 풀고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안 됐을 때 이거를 까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특히 지금 시절에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투트랙이라 생각해요. 이거 1학년 시험 점수 나올 때까지 이거 심화할 때까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책으로 얘기 드리면 그냥 제가 제일 좋은 테크는 것 같아요. 정석 가능하면 정석하는데 정석이랑 센으로 배우고 복습하고 학년이 어리면 실력 정석을 여러 번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학년이 어릴 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학년이 어린 거는 중2 1학기 전. 그러니까 중2
2학기만 넘어가도 실력 정석하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실력 정석도 연습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리고 그거를 두세 번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면 선행이랑 나머지 하는 게 되게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2 1학기 전이면 만약 고등수학을 끝냈는데 센이 한 90% 정도 소화가 된다. 그러면 실력 정석을 해서 그 연습 문제를 한 3번 정도 풀기를 권해 드리고 실력 정석의 의미는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그냥 아까 고1에서 시험 기출 범위 나오는 그 풀 있잖아요. 문제풀, 전국연합 기출.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서 뼈대를 잡고 뻗어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교재로 그냥 말씀드리면 자이스토리가 제일 좋고요. 그 학생들마다 틀려요. 자이를 풀면은 문제가 많은데 앞에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습 겸해서 푸는 아이도 있고요. 우리 아이는 근데 문제 수는 좋게 푸는데 좀 어려운 걸 잘 푼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좀 추려서 어려운 문제 이상을 좀 푸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래서 거기를 뼈대를 잡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교의 기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심화교재를 하게 되면 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그 경지가 되면 제가 안 해도 어차피 어떤 심화교재인지 아이도 알고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뒤에 써놓긴 했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시작은 혹시나 이제 고등수학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저는 정석 신봉자였으니까 저는 어릴 때 실력 정석 가지고만 공부하다가 대학을 간 사람이라 지금도 정석을 좋아해요. 그 수학 강사들 중에서 실력 정석을 되게 싫어하는 강사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어릴 때 피해 의식도 좀 있고 그 책 디자인도 그렇고 그 연습 문제 보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가 정석이랑 센으로 되게 많이 강의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정석을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석 연습 문제 푸는 거가 바로 처음엔 센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센으로 강의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요새 애들이 수학을 더 못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랑 고3 수능 문제가 저희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거는 문제 한번 보시면 알아요. 저희가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저희라고 하면 비슷한가요, 나이대가? 아무튼 저 옛날에 이제 있을 때 미적분은 그렇게까지 문제 개발이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 그때는 정말로 공통수학 하는 게 1학년 때 중요했고 뒤에도 다 내신 스타일의 문제였지 사실 수능에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가 문제가 확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막 그 중반에 막 수능 점점 어렵게 나올 때 그때 문제가 양산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애들이 못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상하게 시작 스타트는 애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되는 애들 많이 하고 보통 저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반에서도 요새는 중등에서 선행을 나가서 처음 나가면 저는 3가지 교재를 같이 써요. 센을 기본으로 나가는데 RPM이랑 센을 복습을 많이 시키고 센 처음에 못 풀면 하이매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3가지로 나가 하이매스, RPM, 센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알려주고 유형별로 하이매스 한번 풀리고 센 B 풀리고 그 다음에 RPM으로 복습하고 근데 그 단원이 너무 힘들면 센 한번 다시 풀리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해서 다항식의 연산부터 중간고사 범위 좀 넘어가는 2차 부등식까지 여기를 제가 한 2-3번 이상 시키고 나서 시작을 해요. 거기가 그 고등수학 전체의 그 근간이라 생각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게 거기에요. 어머님들도 옛날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일단 그게 저희 기억 속에도 그것만 제일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게 사실 그 고등수학의 뼈대가 맞아서 그냥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걸 쓰는 분들은 이제 정석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쓰시는 분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고 이건 제가 써서 있는데 저도 잘 안 써요. 교재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니까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말씀드린 전 요새는 하이매스랑 RPM 걸 많이 쓰고 이게 중요한 건 그걸 좀 아시면 돼요. 중등 때 센을 배울 때 얘가 센을 내용을 하면 쭈르륵 풀었어. 고등수학도 처음에 배울 때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게 그 강사도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 게 얘가 중등 때 그냥 알려주면 쭉쭉쭉 풀었어. 고등도 네 알아서 풀어봐. 이러면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수학 처음 나갈 때는 자기가 잘한다 그래도 웬만하면 불러다가 점검해가지고 하나씩 풀어주려고 요새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생각외로 고등수학도 처음 배우면 양도 많고 어렵거든요. 유형도 그렇고 그래서 빈 구멍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첫 진도 때는 필수예제 유형별로 좀 풀어주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강사도 그렇고 어머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단원을 가면 되게 힘들어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처음 배울 때 힘들어하는 단원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킬러 문제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단원이 좀 다르긴 한데 그거를 좀 알고 복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 배울 때 센 C까지 바로 푸는 경우는 전 좀 드물었던 것 같긴 해요. 어떤 아이들은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센 C를 푸는데 공력을 소비하느니 그냥 빨리 갖다 복습하고 나중에 심화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등은 제가 센 C를 그냥 같이 풀리거든요. 풀 수 있는 애들. 고등수학은 센 C보다는 B가 한 80문제 되는데 그거를 한 90% 성취될 때까지 빨리 공통수학 1, 2를 끝내는 게 일단 목표. 그게 기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심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게 생각외로 안 쉬워요. 처음에는 가면 진도가 못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평소 때 숙제 되게 잘하고 막 하던 애가 어느 날인가 그 고등수학을 바꿨더니 숙제를 안 해가고 도망다니고 자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사춘기가 와서 얘가 도망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자기가 안 풀리고 어려우면 자요.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춘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만약에 어떤 거를 하는데 애가 너무 숙제를 안 하고 더디고 힘들어하고 계속 자면 그거는 얘기를 해가지고 교재를 좀 쉬운 걸로 바꾸던지 풀어주고 복습을 시키던지 좀 바꿔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되게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게 똑같은 고등수학 가다가도 어느 단원에서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풀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력 정석 얘기는 중2 1학기 전. 사실 저는 중1 때 많이 푼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 애는 중1 때 신나게 축구하고 놀았는데라는 얘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력 정석을 안 풀었다고 뭐 대학 가는데 지장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실력 정석을 연습 문제를 한 2-3번 이상 풀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력 정석은 센처럼 위에 유형이 있어서 유형별로 똑같은 걸 푸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순히 객관식으로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자체를 낼 때 그런 게 있어요. 어려운 내용과 개념이나 특이한 식뿐만 아니라 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게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문자로 그냥 주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똑같은 게 주어졌을 때 문자로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능에서 보통 뭐 대통령도 급한 이런 걸 어떻게 푸냐는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 지금 수능으로 따지면 22번과 30번이거든요. 킬러 문제가 다 똑같은 그래프 나오는 함수가 문자로 주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문자를 가지고 문자 조건에 의해서 나눠서 풀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중등에 나오는, 그러니까 고등에 1학년 나오는 거랑 고3에 이제 그래프 추론하는 거는 다르긴 한데 그게 실력 장석이 연습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실력 장석이 그냥 문자로 써 있거든요. 문자로 나눠서 풀게. 그래서 영재과학고가 보통 실력 장석으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영재과학고 애들이 제가 가끔 방학 때 와가지고 한 2주 정도 영재과학고 애들이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배워가는 길 하면 걔네들은 문자 써서 나누라 그러면 차차차 나눠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킬러도 잘 풀고 수능 연수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희가 이제 풍운의 꿈을 하고 고1을 들어가면 내가 올해를 찍어서 대학을 가리라는 생각을 다들 하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할 때 일반적인 현실적인 길은 정시랑 수능 연수를 고려한다고 치면 어릴 때 실력 장석을 좀 해두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3인 내가 실력 장석을 열심히 연마해서 수능 연수가 정시를 가야지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재수나 삼수를 각오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단 1학년 시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는 전국연합 개출로 먼저 풀기를 바라고요. 진짜 급할 때는 사실은 그냥 부교재만 풀기도 해요. 그래서 고등과정 나갈 때 이 전국연합 풀 때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아이들이 센을 잘 풀었어요. 90% 됐어요. 그래서 자의를 풀어요. 그럼 자의가 쭉 있거든요. 2점짜리, 3점짜리, 뭐 4점짜리 있다가 뒤에 이렇게 서술형 있는 게 있고 1등급 있는 게 있고 뭐 사관학교 개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관학교 개출 1학년은 없겠구나. 1등급. 그 1등급을 처음에 애들이 잘 못 풀어요.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거는 1, 2단원을 풀 때는 잘 풀거든요. 1, 2단원 1등급 풀 때 잘 푸니까 되는구나 라고 강사가 생각하면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시험 9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6월 뭐 이런 것들 있는 거에서 킬러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핵심 단원이 좀 정해져 있어요. 1, 2단원은 아니고요. 2단원은 좀 그렇게 2단원 나머지 정도 힘들게 하겠지만 그래서 요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하나씩 알려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연습을 더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수록 분당 지역의 시험 문제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변형을 어떻게 하느냐가. 극단적으로는 저런 1등급 관련된 문제가 한 시험지 20문제에서 6문제에서 8문제까지 나오기도 해요. 네. 대진고 이번 1학기 시험이 그랬고요. 개작살이 났고 항의가 많이 들어가서 기말 시험을 쉽게 바꿨죠. 네. 대진고가 올해 자원이 좀 괜찮다는 생각에 이제 한번 무리수를 뒀다가 난리가 나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킬러 문제가 알고 풀어도 들어가서 푸는데 한 막 10분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숫자를 바꿔놓으면 10분씩 걸리면 6문제 풀면 60분이잖아요. 시험 시간은 50분 주고 앞에 전체 20문제인데 그런 시험을 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한 다음에 제가 저희 반에서 하는 건데 저는 2018년도 기출부터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쉬운 것부터. 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센을 한 두세 번 풀고 그 다음에 자의를 저걸 풀고 1등급을 저한테 한번 오답 듣고 복습을 하고 2018년 시험지를 딱 가서 처음 풀면요. 제일 쉬운 순회고부터 풀면 순회고 1-1 중간고사는 보통 6개에서 2개 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실력으로 뒤에 걸 보잖아요. 막 9개씩 틀려요. 아까 여기까지 하고 제일 쉽다는 2018년 시험을 봐도 그럼 거기서부터 저희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를 제일 많이 해왔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1년치 시험을 보게끔 2018년을 만들고 그 다음은 2022년, 2023년 이 시험을 봐서 이 적응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요새는 2024년도 기출은 안 풀립니다. 그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이들 자존감만 까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나게 올라와서 애들이 나 좀 된다고 싶었는데 2013년, 24년도 보면 확 틀리거든요. 그럼 또 이제 나는 수포자인가 봐. 수학을 안 보는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1학년들을 위해서 1학년들 같은 경우 교과과정이 변경됐으니까 시험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중간고사 빼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2024년도나 3년도에 있는 문제를 다 해체해가지고 한 40세트씩 올해 만들어 풀리는데 그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경향에 비해서. 근데 저는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 조금 어려운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는데 아무튼 요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 요거는 2학년 1학기 전에 한 연습 문제를 3번 정도 풀 수 있을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실력 정석을 할 때 실력 정석이 필수 예제도 중요한 문제가 많지만 시간을 줄이는데 난 실력 정석을 3번 보고 싶다. 그러면 실력 정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필수 예제, 유제, 연습 문제. 연습 문제에 가면 기본이라 써 있는 게 있고요. 실력이란 게 있는데 기본 연습 문제는 원래 기본 정석에 있던 문제예요. 그럼 그 실력 부분만. 이건 안 많거든요. 그 실력 문제는 한 단원당 10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3번 풀리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변칙으로 하기도 한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부교재 끝판왕이에요. 이걸로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포스. 고난도 있는 학교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하면 남자애들은 몰라도 여자애들은 마지막으로 제일 만만한데 영덕이잖아요. 그죠? 딴 데 떨어지면 영덕이라도 가니까. 근데 영덕, 방송이라면 옛날에 진짜 영덕 싫어했거든요. 옛날에 영덕 싫어하는 이유가, 그 학교에서 어차피 정시 가야 될 다 붙잡고 수행 평가한다고 막 집에도 안 보내주고 막 이상한 거 시키고 막 자기들끼리 막 수학 축제를 벌인다는 등 이런 거 하는 데다가 영어는 또 무슨 막 대학원생들도 힘들어하는 영어 단어 갖다 놓고 외우고 수능이랑 상관없는 이래서 싫어했는데 그 뒤로 좀 많이 바뀌어서 좀 화해를 할까 싶었는데 작년이랑 올해 부교재 보고 이제는 못 권하겠어요. 안녕을 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별로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거 있는 걸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분당이나 강남 기출문제 같은 기본이고 이제 추가로 하면 이제 목동이랑 노원이랑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정말 많이 푸는 애들이면 대구 수성구 문제를 좀 쓰긴 해요. 안 믿기시겠지만 대구 수성구의 학교 문제가 진짜 어렵고 거기가 만점도 나고 경신고 진짜 빡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당 강남 문제가 다 떨어지면 저는 목동보다는 차라리 대구 수성구 문제를 쓰긴 합니다. 거기 있는 학교들 문제가 되게 빡세요. 괜찮고. 그래서 거기가 학원 가도 되게 엄청난 게 그거더라고요. 애들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작년 기출로 짜집기 해놓은 거는 지금 올해 경향이랑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연습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가장 무난하게 생각하는 거는 2018년도로 시작해서 2022 정도가 연습하기 제일 좋다. 2024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상위권.
약간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죠? 기본서 3번 하고 이 자기스토리 정리랍도 한 3번 이상 복습을 해야 되고요. 저 3번 이상 복습은 저희 같은 경우도 전체 다 푸는 3번 복습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좀 추려서 푸는 건데 사실 저 미니멈으로 써놓은 거예요. 사실 저는 사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학원가에도 있잖아요. 센 10번 풀면 다 맞는다. 그게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반복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일단 한 9번은 보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심학을 해서 보고 기출을 풀고. 그럼 저라면 가서 그 1등급이 나고 잘 보느냐? 그건 모르죠. 이 고등학교 시험은 있잖아요. 그 45분 주어지는데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그죠? 진짜 준비 잘하고 학원 시험 잘 보는 나도 가서 처음에 딱 문제를 봤는데 어라? 이게 왜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을 의심을 품는 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15분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 이제 그 착실한 여자애들한테서 나오는 경향인데 어제 풀었던 건데 답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풀면 또 안 나오네. 다시 푸는데 또 안 나오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문제랑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계속 기출 연습하면서 기도해요. 잘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얘네들이 고3 2학기 시험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딱 내신 시험이 10번이에요. 고등학교 가서 딱 10번. 그 10번 보는 동안에 고3 시험은 별로 부담이 없거든요. 그냥 뭐 수능 하던 대로 하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시험이 8번이고요. 8번 중에서 고2 시험 4번은 실수보다도 거기는 실력 차이가 좀 심해요. 어렵게 나오면. 그러면 갔을 때 제가 만들어 놨을 때 당황을 하거나 시험 제일 망칠 수 있는 거는 1학년에 한 4번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첫 시험. 여기서부터 내가 대학 가는 단추를 잘 깨야 돼. 근데 이제 잘 안 깨지는 거죠. 그러면 당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험을 어떻게 보고 리스크 관리하는 건 따로 설명할 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하위권도 있죠. 우리 애는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데요. 이게 써놓긴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아이에 따라 틀려요. 저는 진짜로 그냥 교과서만 무한 반복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면 뭐 센 A 단계 같은 거 비슷한 것만 모아서라도 풀려서 일단 앞부분 점수를 확보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B만 많이 풀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그냥 저희 반에도 있긴 한데 아까 부교재 올림포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안 풀리는 애들도 있어요. 한 문제 못 푸는 애들도 있어요. 한 문제도 그런 애들은 제가 앞에 앉혀놓고 제가 한 문제 풀면 한 문제 풀어봐, 한 문제 풀면 한 문제 풀어봐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해서 이번엔 다시 풀고 해서 그러면 최소 점수 확보까지 가거든요. 그럼 그걸 왜 하느냐? 그럼 그게 대학을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확보가 돼야 얘가 좀 신이 나서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안 나오는 최소 점수 확보를 해서 얘가 좀 그래도 이게 좀 하면 되네 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고요. 되게 신기한 건 그거예요. 그 실력과 그 머리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또 학년이 지나가면 또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던 아이도 고2 때 대수 센을 풀면 이렇게 풀어요. 공부를 꽤 잘하는 중학생 1학년이 대수를 하면 처음엔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년에 따른 그런 짬밥이 내는 것도 무시를 못해서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이 정도 됐을 때 고등수학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푸는데 그게 안 되면 뭐 교과서를 풀기도 하고 이거는 이건 별로 이제 관심이 안 가시죠.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시험인데 일단 요약한 게 있고 뒤에 좀 학교별로 있거든요. 앞에 얘기한 거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이렇잖아요. 이게 전국연합개출 모의사 문제랑 개정 고난도에 있는 게 학교 프린트로 해서 변형을 하는 게 중앙고가 한 거죠, 그죠? 수뇌고는 올림포스 기본이에요. 기본이랑 고난도랑 전국연합이 있는 걸 모아서 프린트로 해서 내는데 같은 학교 프린트를 내는데 여기는 어렵고 여기 이제 쉽게 내는 거죠. 근데 중앙고도 그 어렵게 시간 부족하게 내던 중앙고도 올해는 쉽게 냈다는 거. 올해 둘 다 어렵다고 아주 어렵다고 하기 어려운 예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낮았어요 중앙고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이거는 진짜로 전국의 최상위권이 와도 시간 내에 다 못 풀겠는데 이런 문제였으면 지금은 요거는 좀 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연습하고 가면 잘 보겠는데 라는 시험이 중앙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도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기말이 약간 어려웠는데 그거는 단원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체감 난이도 차이고 전체적으로 그냥 중난이었다는 거고요. 수능고가 가끔 사고쳐서 진짜 어렵긴 했는데 올해 다 쉬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 학교 프린트 나온 것만 잘 소화해서 한 5번 풀고 가도 90점 이상 나오는 시험이었다. 수능고는 그랬고요. 대진고가 이제 중간에 한번 사고를 쳤죠. 너무 어려웠다는 너무 어려웠다는 그 얘기가 많아서 제가 저희 반에 중앙고만치 대진고 1학년이 없어가지고 대진고가 저 3학년만 있거든요. 몰랐는데 딴 반에서 그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대진고가 진짜 너무 어려웠다고. 그러더니 이제 중간고사가 쉬워졌는데 여기는 부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연합이고요. 근데 이게 또 약간 뒤통수를 어떻게 치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 극상위권을 노리시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물론 정말 특이하게 남들이 안 보는 교재를 강남이나 이런 데서 하이퍼나 뭐 가져와서 한 문제씩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이엔드 하이퍼 내는 거 말고 이 자이나 이런 거 그 마더톤 같은 경우 책을 저희가 풀잖아요, 그죠? 올해 나온 자이나 마더톤을 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를 주는 모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 중앙 같은 경우는 계속 프린트를 업데이트해서 최신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 프린트들 중에서도 최신 문제도 있지만 옛날에 좋았던 문제 남겨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프린트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점수 애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프린트에서 내는데 변별을 두는 문제를 어디서 가져오냐라고 하면 예전에 지금 자이나 마더톤에서 빠진 한 10년 전에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냐 얘기하면 근데 제가 애들을 대비시키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여력이 되는 애들은 이제 거기 있는 문제 옛날 걸 추려가지고 복습을 시키기도 해요. 가끔 내는 게 그런 것들. 그게 대진만 그런 게 아니라 분당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저는 아는 문제인데 애들은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전국연합 문제집 새로 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인 거죠. 옛날 문제를 그렇게 내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고3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고3 애들 같은 경우도 지난 20몇 년씩 킬러를 다 풀리는 게 제가 예전에 고3 애들 어떻게 했냐면 이게 수능 같은 경우도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낸 거를 킬러를 쭉 10년치 20년치를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 공부한 다음 마지막에 쭉 풀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문제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똑같은 주제가 나오네요라는 거를 느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돌고 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올림포스고 한솔이 2024년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19. 여기도 19. 여기는 이제 고난도로 바뀌어서 저는 이제 여기는 여자애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갔잖아요. 서영고가. 그래서 좀 어렵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으로 안 어려웠어요. 그냥 서영고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올림포스 좀 특이하게 기본편이 아니라 유형편이긴 한데 기본 유형이 사실 그 난이도 차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조금 있다 뿐이라서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상위권 오는 애들은 이 책을 많이 풀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혹시나 나오는 마음에 딴 거 풀다가 그냥 한 두세 번 풀고 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참 막 어려워지고 있다가 약간 좀 쉬워졌고요. 여기는 그냥 별도인 것 같아요. 낙생고는. 그리고 낙생은 또 그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뭐 유출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더더욱더러 그 일반적인 그 나와야 되는 풀에서 안 내고 그냥 막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낙생고를 가시면 그냥 나는 수학 문제에 그냥 내 기본빵 실력으로 가서 보겠다. 그냥 다 풀고 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낙생을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낙생을 제가 지난 한 16년 동안 낙생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는 한 2명 권했나? 가르치는 학생은 더 많아요. 말을 안 듣고 간 거죠. 그래도 나는 낙생 가서 꼴찌 할래요. 뭐 이러면서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 말고는 여기는 이제 한 번 어렵게 나왔다가 다 쉽게 나오고요. 쉽게 나오고 더 쉽게 나오고. 그러니까 임해 같은 경우는 이게 방송에서 얘기해도 어차피 그쪽에서 안 보일 테니까 저희 광주 있잖아요. 태제고개 넘어서 거기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서 이제 그 학생 수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초중 많아져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는 생겼거든요. 뭐 신청 거긴 하는데 거기가 고등학교가 지금 건립 계획에 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고등학교 애들은 분당 지역에 지원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으로 많이 와요. 그 태제고개 넘어서 쭉 오다 보면 대진, 좀 꺾으면 순회, 내려가다 보면 서현, 임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못하는 애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가. 거기 그쪽이나 그 다음에 저기 이런 얘기 하기로 했는데 핫탑이랑 이쪽 이제 오른쪽에 있는서 거기서 좀 공부하는 애들. 그래서 임해가 공부 잘하는 애 별로 생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해가 시험이 되게 쉽다는 거.
좀 많이 쉬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야탑이 좀 좋은 학교 포스를 괜찮은데 요새 좀 쉽게 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1학기 낸 선생님이 2학기도 그냥 쉽게 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아마 쉽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아까 종합한 거랑 똑같아요. 부교재 바뀌었고 쉬워졌고 학교별로 좀 편차 있고 공부는 우리는 모의고사 문제로 해야 되고 그게 결론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다고 해도 센 한 번 풀고 보면 30점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진고죠. 쭉 시험이 한 건데 결론 말씀드리면 쭉 부교재랑 연관성이 떨어지면서 어려워지다가 부교재를 내는데 어렵게 냈다가 지금 이제 욕먹고 쉽게 내는 케이스. 저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올해 대진고 2학년이랑 1학년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많다는 거. 예. 그것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외대보고 지원했다가 낙생 막 갔던 애들이 거기서 떨어지니까 중앙으로 막 갔다가 작년에는 대진고로 갔다가 올해는 대진과 서현을 나눠서 갔다는 거. 그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애들 받아보면 점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소 때 가르치면 알고 뭐 잘하는 애가 많네? 이렇게 봐도 되겠네? 쿵 했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쉬워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무리해서 어렵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적당히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아무리 그래도 등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학생 수가 좀 되잖아요. 10% 그게 아니에요. 예. 학생 수랑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분당이 분당 7명, 6명에 어떻게 들어? 대진고 가면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 수가 많이 다릅니다. 수학과학은.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수학 과학만 또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대신에 시험 특징은 중앙이랑 좀 달리 보통 중앙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변형을 잘한다기보다도 그냥 계산 들었고 시간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낸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진은 보내려면 엉덩이 무거운 애들이 가야 된다. 여기는 좀 시간 많이 투자하고 꾸준하고 약간 머리보다도 약간 우직한 애들. 그래서 계산 실수 안 하고 꾸준하게 푸는 애들이 보통 빛을 보는 경우가 더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도 외부 지문이 여기 좀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도 좀 많고 좀 많이 시키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스마트한 애들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낸다기보다도 그냥 양을 많이 하는 승부를 좀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갖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시험 문제를 잘 내요. 선생님들이 뛰어나죠. 근데 사실 이제 중앙고 지원하기 되게 어렵지 않나요? 없어지는데. 마지막 이제 일반고의 시절이죠. 네. 나중에 아마 동창회도 따라갈 텐데, 과학고랑 동창회도 따라갈 텐데, 저는 근데 만약에 중앙고를 가라 그러면 저는 갈 것 같긴 해요. 학교가 아무리 과학고를 변해도 일반고 마지막까지는 아마 마무리를 잘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가 그런 건 있어요. 이 학교가 예전에는 한 7, 8년, 10년 전에는 여기 달리 대진이랑 낙생이랑 수능 맞춰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마련해주는 반면에 여기는 좀 아니었거든요. 여기가 아마 공립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립이었던 대진이랑 낙생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법 되기 전에는 옛날에 대진 학생 저희 초창기 왔을 때는 대진 학생 끝내줬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2학년 과정까지를 전부 2학년 1학기 때 모든 고3까지 수능 시험 범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1 거 전체 범위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한번 다 보고 2학기 보면 이랬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 딱 보고 나면 수능 전범위 모든 교과과정 시험이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는 수능 기출 문제 이렇게 시험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는 공립이니까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때 딱 수능에 맞춰서 하는 거는 대진 낙생 사립고들이 잘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 의대 많이 가는 거에 비해서 중앙고가 많이 서울대를 좀 많이 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여기도 지금 대놓고 수리논술하고 의대 보내려고 하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선택지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여기는 아까 대진이랑 달리 조금 수감이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문제 설명을 하면 요거 알아? 여기까지 알았어. 여기까지 알았어. 이제 이렇게 푸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얘기한 거를 그냥 그렇구나 받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푸는지를 좀 이렇게 관통해서 하는 게 이해되려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푸는 게 아니라 좀 심화가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번 풀어서 이렇게 결국 이렇게 이어진 걸 깨닫는 경우도 있고 본질적으로 좀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좀 필요해요. 여기 변형 문제는
아까 얘기 드렸던 10몇 분에 풀리는 문제를 그 관통하는 내용을 알면 1, 2분에 푸는 문제로 바꿔서 내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연습을 많이 하고 가도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힘들 수 있다. 였고 과학이 되게 빡셌는데 과학은 교과가 좀 바뀌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수학만 좀 그 감안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도 어쨌든 입시 맞춰가지고 잘하는 학교라 근데 이제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지금 1학년은 좀 자원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 1학년도 자원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아무리 그래도 또 바뀐다는데 그 가서 공사장 하고 하는 게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해 보시는데 뭐 저는 본인이 잘해서 대학 가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계속 학교 프린트로 냈어요. 예전에 처음에 고난도로 하다가 바꾼 뒤로 학교 프린트를 내고요. 변형을 진짜 잘해서 돼요. 제가 그 영재학과에서 영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고 준비를 계속 해온 거죠. 수학 선생님들이 진짜 뛰어나요. 제가 봐도 이런 얘기 드리기 참 방송 죄송한데 분당 지역 다 뒤져도 아마 여기가 선생님들 제일 자원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는 거. 어렵게 될 때는 네. 이제 별로 저랑 친하지 않은 학교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가지고 스텝 3는 풀지도 못했으면서 다시 또 돌고 돌아서 그 제일 최악의 교재를 택했는데 모르겠어요. 낙생이 고난도니까 나도 고난도인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학교에서 보겠냐마는 그 선생님들 고난도 와서 푸는데 문제를 못 푼대요. 못 푸가지고 틀리고 막 답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별로 분당 여기는 그 분당 지역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죠. 부동산의 입지라는 말이 딱 그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학종도 그렇고 실적이 좋지도 않았거든요. 안 좋았어요. 분당구에서 제가 1점대 3 이렇게 받으면 서울대 못해야 되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지도 않은데 워낙 인기가 많아요.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 안에. 예. 시험 문제가 작년에 되게 어렵게 내다가 되게 신기한 거는 올해 지금 순회랑 한솔이랑 다 쉬워졌잖아요. 안 쉬워졌어요. 약간 어렵게 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그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과학 중점 바꾼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서현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같이 해가지고 이과 애들을 좀 끌어보자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 그 잘하는 애들이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제 아들인데 가서 분당에 과학 중점이 되니까 내가 좋은 학교 갈까요? 그럼 못 가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지나봐야 나올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얘기고 서현은 그 대진이 이지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돌았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게 서현 그 작년에 서현 가서 이렇게 그 돌았던 애들이 그 분당까지 틀 것인가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과학 중점 학교로 하면 커리큘럼 이런 걸 정비를 좀 하잖아요. 그죠? 좀 시험이 계속 어렵게 나올 확률이 있고요. 근데 뭐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여기는 일지망에 가서 붙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 16년 동안 여기 분당에서 그 고등학교 지원하는 거 보면서 분당 일지망에서 마감 만든 거 딱 한 번 봤어요. 2년 전인가 딱 분당고 1학년 남학생. 그때 좀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말고는 여기는 예전에 한때는 뭐 7대1도 갔어요. 7대1.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학교였어요, 원래. 이유는 입지. 이런 얘기하면 분당고 전화 올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야탁고 얘기했다 야탁고에 전화 와가지고 야탁고는 문과학교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이과학교입니다고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그래서 순회는 한솔처럼 쉽게 안 나오고 어렵게 나올 거예요. 자기들이 과학 중점고를 표방했으면 쉽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나올 건데 어려워도 뭐 중앙 대진까지 가겠느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서현 정도? 서현 분당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면 되고요. 네,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대형 사고를 쳐서 어렵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다 쉽습니다. 정말 너무 여기 가면 자신감이 되게 넘치게 돼요. 네, 교과서를 잘 풀고 가도 시험 잘 볼 수 있다. 순회고. 네. 대신에 이제 나중에 와서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하면 수능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는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개별 학교를 탓하긴 그런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주 라인에서 넘어오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아예 배를 째고 나는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 하는 애들도 좀 섞여 있고요. 사실 좀 부정적이죠. 서울대를 많이 보냈을 때는 예체능이 많이 갔고 뭐 이런 그 결과들을 제가 보니까 좋다고 못하는데 사실 애들 자원을 보면은 순회랑 분당이랑 불곡이랑 뭐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3학년 딱 돼서 딱 봤을 때 그러면 수능 준비가 제일 덜 돼 있는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좀 덜 돼 있을 확률이 좀 커요.
이게 아무리 나는 쟤네들이랑 놀면 인생이 많으니까 따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도 학교 시험이 너무 쉬우면 의욕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들고 2학년 때 한 거랑 아닌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기 가는 거는 딱 그거 하나죠. 난 오리를 받아서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오리는 또 얘기가 또 달라요. 저희 그렇게 해서 간 애가 그 다른 선생님 반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받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노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숫자가 넘어가면 또 애매하잖아요. 여기 가서 얘를 못 받으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왠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 애는 3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를 얘기하면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정시니까.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가끔 제가 여기 경찰대랑 사관학교 기출을 넣어놓은 거는 이제 그 문제에서 그냥 가져와서 낸 거고요. 그게 보통은 마더텅이랑 자의에 있긴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아까 그 교재에 다 있던 문제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그 한국어 답지 않게 막 어려워지다가 다시 쉬워지고 돌아왔고요. 네. 계속 쉬울 것 같아요. 네. 요새 그건 아세요? 요새 그거 있던데. 일정 점수인가 40점인가 못 나오면 나머지 공부시켜야 되는 제도가 생긴 건 아세요? 그래서 시험이 쉬워진 것도 있어요. 네. 시험을 어렵게 냈어요.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40점 이하는 나머지 공부를 시켜야 돼.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분당고 시험 나온 것처럼 75점이 전교 8등 이런 시험이면은 다 같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같이 방학 때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다 모여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하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앞부분에 한 4, 50점까지는 진짜 쉽게 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나머지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과 선생님의 그 마음이 모여서 50점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못하는 애들이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지 않은 이제 분당의 학교들이 앞에 한 50점까지는 되게 요새 쉽게 낸 이유가 아마 그거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도 하기 싫어하니까 애들도 싫어하고요. 선생님들도 애들 집에 가서 학원 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사실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나왔고요. 요때 한번 어려웠었죠. 그래서 어려워서, 요거를 저희가 예비고일 모의평가 시험 봤다가 아마 애들이 많이 좌절했던 것 같고요. 여기도 한번 어렵게 냈다가 지금은 되게 쉬워진 학교고요. 여기 근데 생각외로 입시 실적 괜찮습니다. 학교 잘 운영하고 있는데,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이유가 멀어요. 너무 멀어서. 영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슨 봉고차 와가지고 다 같이 가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면 어머니 계속 라이딩을 하거나 버스 타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차 놓치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좀 힘든 부분이라는 거,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학교별로 드렸고요. 뒤에는 사실 다 앞에 내용한 거 이제 요약한 거라 많지는 않은데, 충격적이지만 사실 1학년 첫 시험이 사실 제일 쉽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장이 제일 쉽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두 가지의 명제가 원래는 말로는 양립 불가능한 이 명제가 둘 다 맞는 말인 게 첫 번째 시험을 잘 봐야 아이들이 변하고 잘 가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지만 첫 번째 시험을 못 본다고 대입 가는데 지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기말에 점수가 벌어지면 거기서 등급이 많이 갈리고 실제 대학 가는데 학종으로 가더라도 1학년 1학기 성적이 큰 비중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대부분 학종으로 가는 길이랑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아이한테 알려준 것도 중요한데 그게 있어요. 여기를 잘 보거나 모의고사를 잘 보면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너는 여기만 올리면 여기가 되라는 목표 제시를 하면 애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3학기 2학기부터 겨울방학도 있지만 전 과목 다 국영수 이 중간고사 잘 보는데 힘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 갔을 때 어차피 지금 이제 어느 학교를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순회중이나 내정중에 있다가 분당의 일반고로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 등수가 훅 올라요. 그건 아세요? 워낙 순회중, 내정중은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반해서 일반고는 특목 자사고 빠지고 학교가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 가면 순회 내정 애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학교로 가도 등수가 오르는데 공부를 여기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훅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상위권이라고 생각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케이스를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선행 노동이었던 게 그거 줄이시고 중간고사 이 기말 이거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얘기고 그게 우리 애가 좀 진도가 느리더라도 가능하게 됐어요. 시험이 쉬워져서. 이게 어려워지면 사실 되게 많이 시켜도 가서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3이면 제가 지금 풀으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 기출 문제랑 전국연합 이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딱 정해져서 갔을 때 그거는 믿지 마시고, 작년에 부교재가 이거였으니까 이걸 거다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연고가 뭐 올림퍼스 유형을 했어요. 그러면 서연고 배정을 결과가 나는 게 거의 1월 초인가 2월 초잖아요. 그죠? 2월 초에 딱 서연고가 되는 순간 2월 달에 애들이 뭘 해요? 작년 부교재를 사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한 서너 번 풀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월에 가서 부교재를 바꾸는 거죠. 우린 이걸로 할 거야. 그것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외고가 제일 많이 바꾸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돌고 돌긴 돌 건데, 부교재를 아까 제가 써드린 대로 작년에 이거 했으니까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기출 문제랑 전국연합 푸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좋은 거다. 제가 말로 전국연합 하니까 이게 되게 문제수가 적어 보이지만 지금 이만큼이에요. 산더미예요, 산더미. 지난 20년 전 동안 나온 게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도 지금 문제가 30문제 또 양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매해 새로운 문제가 한 100단위로 나오고 그게 계속 20년 동안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겨울방학 동안에는 중간고사 범위 공부하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3월에 들어가면 앞에 한 2주는 공부 안 하고 까먹거든요. 학교 처음 가고 뭐 적응을 하고 뭐 하고 졸리고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바로 중간고사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공부 좀 미리 해두시길 드리고요. 점점 더 그 어머니들 표정이 되게 심각해지시는데 그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벼락치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시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학년 얘기를 못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다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 닦는 거고요. 실제 시험은 여기가 아마 메인이고 시험 연습은 여기로 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여기는 전날 꼭 풀고 가고 여기 보통 이렇거든요. 시험 대비가. 중학교 시험 대비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대비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100점 맞던 아이도 일주일 정도 수학 안 풀고 가면 시험장 가서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런 감이라고 그러죠. 수감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기출을 봐서 내가 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는 이건 잘 못 풀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거랑 그걸 다 아는데도 한 열흘 정도 수학을 안 보다가 시험장에 딱 가면 자기가 내가 여기 함정 빠지는 거 이런 거 자체가 걸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도 계속 기출문제 보고 전날도 제일 좋은 건 전날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리뷰하고 가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리뷰가 되려면 앞부분에서 연습이 많이 돼야 눈으로라도 보고 가잖아요. 그죠? 눈으로라도 보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였지 라고 확인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문제를 시험장 가서 빨리 푸는 놈이 이기는 시험을 보고 있어서 이게 이런 데서 안 나오고 그냥 수학실험 보는 시험이면 다 필요 없죠. 그냥 가서 보면 되는데 저희는 사실 들어가면은 애들이 이런 문제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다 아는 문제 가지고 들어가서 누가 빨리 계산해가지고 맞추는 시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전날 이 리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출문제집 만들어가지고 좀 풀리는 게 있고 뭐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부터는 로드맵을 또 따로 써가지고 얘네들을 하는데 이때 로드맵 쓸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냥 얘기한 대로 해요. 1학년 시험 대비가 제일 우선. 이게 되는 아이들은 이거.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으면 더 나아가. 그러니까 기본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안 됐을 때 더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로드맵 같은 거 쓰고 있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2학기 때 만드는 게 강남이나 분당의 작년 1학기 기출을 가지고 만들어서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아직 안 만들었는데 작년 걸 쓸지 재작년 걸 쓸지 저는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이랑 시험 경향이 너무 달라져서 이거를 푸는 게 맞나? 그거는 좀 논의를 거쳐서 만들 예정이고요. 이거를 쭉 20 몇 개까지랑 하면 강남까지 한 40 몇 개 되거든요. 요걸 한 2번 돌고 가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는 건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좋고요. 그래서 예비고일 모의평가 이거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되게 많아요. 작년 시험을 봤다는데 60점이야? 90점이라도 힘들다던데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12월에 볼 때는 당연히 못 보는 거고요. 2월 가서는 좀 잘 봐야죠.
그래서 12월 1월에 갔을 때 그거 계속 기출 연습을 이게 애들의 수학 실력이 가장 절정으로 오르는 거는 중간고사 전에 한 2주 전까지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풀 때 훅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또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중3 때 미리 보면 당연히 못 보는 게 맞고요. 원인과 경험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점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도 이제 좌절 안 하셨으면 좋겠고 2학년부터는 뭐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달라지는 건 그거예요. 이 자유마라톤이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로 바뀐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게 수능 범위 나오는 것까지는 아마 저렇게 똑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실력 정석보다도 여기는 수능 평가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실력 정석을 풀리는 건 1학년 과정까지라고 얘기 드리는 게 2학년 과정의 실력 정석 연습 문제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했던 실력 정석 그러니까 1학년 공통 수학의 실력 정석 연습 문제는 제가 초등학교 때 풀던 거랑 똑같아요. 문제가 거의. 저는 보면 옛날에 풀던 그 문제 그대로거든요. 안 바뀌었어요. 그 문제가. 2학년, 3학년의 실력 정석은 수능이 도입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가 반영이 돼 있어서 그거 안 풀고 그냥 수능 평가만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력 정석의 그 의미는 아까 대수나 미적분할 때 실력 정석을 풀고 가면 좋다고 얘기를 드린 거는 고3 평가원 기출 너무 많은 걸 다 풀 시간이 없을 때 얘기였고 사실은 여기는 실력 정석보다는 그냥 수능 평가원 기출을 푸는 게 제일 좋고요. 요거는 뭔지 아세요? 연계교재, 수능 특강 뭐 이런 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고3 수능 연계교재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2에서 요 문제도 내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대수, 미적, 분원, 확통 다 공히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고 들어가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고1 시험보다 훨씬 어렵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부족해요. 작년까지 나온 걸 봐면 정말로. 제가 들어가서 다 풀어도 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저랑 강사 3명이 들어가서 같이 보고 있어도 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학교 선생님만 풀 수 있을까요? 아마 못 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다 같이 여기 모여서 같이 시험 좀 보고 싶다고.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이건 80점도 나오기 80점 나올 시험 계산 특히 제가 이제 또 애들 가르칠 때 계산을 끝까지 많이 안 하거든요. 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긴 해요. 근데 그 기조가 올해 고1이 2학년 됐을 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1학년 쉬워졌잖아요. 2, 3학년도 쉬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중3이시면 내년 고2 애들 시험 얘기를 그때 가서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판은 이렇습니다. 기본판은 이렇고요. 2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은 것 같고 여기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 심화가 그냥 이거라는 거. 이게 심화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고3 애들이 지금 와서 뭐 사설을 푸네, 엔제를 푸네 하는 거는 여기 교육청 평가 문제보다 좋진 않지만 이거 다 풀어서 풀 게 없어서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20년치를 묶어서 그거 연습을 더 먼저 시키는 이유가 여기가 문제를 진짜 잘 만들거든요. 교수님들이 만든 거고 사실 그걸 따라가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엔제나 사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연구소 같은 데서 만드는데 옛날에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거 풀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서울대나 포스텍이나 이런 수학과 이런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면 내가 괜찮으면 저작권 전체를 사는 거거든요. 통으로. 그렇게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풀을 만든다면서 거기서 추려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대학원생이 만드는 것보다 평가원 들어와서 교수들이 만드는 게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더 교과 과정에 적합하고.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렵고 많습니다. 다 똑같아요. 대수랑 미적분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수능에 대한 거라서 다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하나 그거는 확통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확통이 쉽게 나오고 수능도 쉽게 나왔던 이유는 문과용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이과 없잖아요. 그죠? 그럼 확통은 다시 예전처럼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내신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3학년은 뭐 그냥 수능 연계돼서 쭉 보는 거라 좀 내신 부담 덜 거고요. 요게 이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긴 안 들어가고요. 여긴 별거 없을 거고요. 여기는 발표를 봐야 되는데 대학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나라는 선행을 많이 하니까 미리 알려줄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임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저기는 발표가 나기 전엔 저기서는 그냥 저희는 찍어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반면인데 이건 괜찮아요. 뒤늦게 반영돼도 이건 가르치는 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저게 미적분 2가 미적분 1에 단순 난이도 생각 안 하고 해도 양이 3배는 되는데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내신을 하는데
저거를 수뇌논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적분투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 학교 발표랑 학생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저희가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적분투가 뭐 주요 학교에 들어가요, 수뇌논술. 그러면 미적분투를 제대로 안 하면 수뇌논술로 거기 못 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알 수 있고요. 돌고 돌아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 3번 되기 전에 뒤에 거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고요. 여기 기출문제 2개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린 거는 2018년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만약 중3 기준으로 2022년 기출을 봤을 때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80점대 중반 85점, 그러니까 한 3개, 4개까지는 만약 2022년 걸 봤는데 지금 나온다 중3 그러면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심화하고 시험 봐가지고 가서 1등급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2개 기준은 2018년 기준이거라서 수능은 지금 얘기 들으면 이제 모를 테니까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재수생이랑 경쟁해서 고3이 가능한 시대라는 거고 분당 지역은 수능 잘 보긴 해야 됩니다. 네. 아까 화장실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뭐 유튜브 보는데 뭐 어디 채널에서 나오는데 어떤 여자애가 왜 본데 전교 1등인데 그 수능이 4.4인가 나와가지고 못 가는 뭐 TV 채널 나오더라고요. 그게 최저를 못 맞추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최저 맞추는 거는 저희 동네에서는 자기 내신 성적이랑 보면 못 맞추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특수하게 정시 공부 시간이 아예 없는 외고를 가거나 빠지지 않으면 그래서 뭐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수능수학 그런 거. 수능수는 정해진 게 없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근데 2가지. 실력 정석을 많이 하는 게 수리논술의 기반이 되는 게 맞고요. 2번째는 수능 킬러 문제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저희가 수리논술을 하면 최정점에 의대가 있잖아요. 그죠? 의대도 학교별로 순위 쭉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수리논술 문제가 난이도가 위에서부터 제일 어렵고 이렇게 쉽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참 난감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문제를 딱 봐도 고대 문제는 애들이 다 쉬워요. 건대 문제는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뽑냐고? 그냥 원래 성적대로 뽑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리논술은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조금 어렵긴 하지만 킬러 문제보다 좀 확장되어 있거나 킬러 문제라서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연계가 거의 되긴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 쓰는 연습은 그 마지막에 고정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다 킬러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수학 공부하는 거, 그냥 그 노트에 쓰고 킬러 문제 풀고 하는 게 도움은 다 된다는 거.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정되는 거를 보는 거는 맞는데 그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오늘 되게 길었는데 그냥 제가 항상 설명에 쓰면은 그 아침에 생각하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이 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1학년 시험 준비에 집중하시고 너무 선행은 복습이 한 3번 되기 전에는 그냥 안 하시는 것도 괜찮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그거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